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재룡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재룡전기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었었죠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복귀하도록 하고 오늘 내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이 정부에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속도를 낸다라고 한답니다. 해상풍력도 당연하게도 이 변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변압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.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하게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.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 비중 100%인 건 모두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.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649억 정도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어제 이 반기 보고서가 나왔었죠. 반기 보고서상 1, 2분기 전부 합쳐서 1,400억 매출을 올렸다라고 한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 1,400억 빼기 1분기를 하면은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. 대략적으로 이 77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아무튼 1분기에 비해서 좀 더 실적이 더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2023년 2분기 대비해서 66.1% 증가한 328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하고요. 사실 이렇게까지 재룡전기가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 대해서 상승했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거예요. 바로 북미 수출이죠. 지금 현재 북미 같은 경우 신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변압기가 부족해지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한답니다.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 북미에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실제로 수출입 통계를 보자라고 한다면 뭐 이것은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이 다른 기업들도 통틀어서이지만 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, 그런데 특이하게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.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아마 네옴시티,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를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건설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네옴시티 관련이 아닐까라는 유추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현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룡전기 수출 비중 상당히 올라갔었는데요. 2023년 기준으로 75%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, 근데 지금 현재 반기 보고서 상에서는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올해 91.7%라는 수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답니다. 이 국내,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이 8.3%, 10%는 안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사실상 지금 현재 재룡전기가 미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수 시장도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이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8월 8일에 이 정부에서,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보도자료를 냈어요. 어떠한 보도자료냐라고 한다면 이 해상풍력 보급에 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라면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.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2차관 주제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2030년에는 이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.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한다면서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 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원래는 매년 이 4분기에 시행을 했었던 이 풍력 경쟁 입찰을 2분기로 앞당기면서 2년간
약 7에서 8기가와트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을 하겠다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.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입지를 한다라고 했거든요.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해상풍력이든 그러니까 풍력 발전소든 뭐 원자력 발전소든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든 거기에 맞춰서 이 변압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.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죠. 그러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이러한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이 변압기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제용전기 현재는 이 수출 비중이 91.7%에 달하고 있지만 이 앞으로 이 내수 시장에서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차트 보면서 또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, 그런데 지금 현재 재료공정기 8.8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오늘 이 전압기, 그러니까 변압기나 이 전력기기 기업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일전기 같은 경우, 산일전기도 5.6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이제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5%라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. 사실 이러한 하락세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 0.13% 하락 중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.5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은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이 미국의 PPI 지수와 그리고 CPI 지수가 발표 예정이거든요.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제 미국장도 상당히 혼조세를 나타냈어요.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PPI 지수와 이 CPI 지수를 좀 기다리면서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지 않냐라는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.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라인을 좀 지지 라인으로 봐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겠죠. 다시 재룡전기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아마 어제 영상에서는 이 3일선, 5일선, 11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전부 이 이평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곳은 이 120일 이평선 이 레인지로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은 우리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상당히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상당히 폭락한 날이 있었는데 이 저번 주 월요일에도 이 121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 주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이 120일 이평선 이 레인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, 만약에 이 1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241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, 근데 이 120일 이평선과 241 이평선 상당히 이격도가 상당하죠.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수급적인 측면 잠깐 살펴보자면은 오늘의 흐름, 이 외국인이 25,000주 매수 중에 있고 기관이 34,000주, 특히 투신에서 34,000주 매도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, 뭐 이것은 뭐 장이 끝나봐야 정확하게 집계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서는 외국인이 지금 매수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의 흐름 어느 정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셨으면 좋겠고,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